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4일 오전 9시 22분입니다. 요사이 진행되고 있는 한일 갈등의 직접 원인인 징용공 배상 판결, 작년 10월의 징용공 배상 판결은 이 법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국제법의 규정에도 맞지 않고 역사적 배경과도 맞지 않고 이것은 법에 의한 판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교조를 법 외 노조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법을 초월한 일종의 법 외 판결입니다. 법 외 판결, 법을 무시한 판결이니까 법 외 판결이고 거기에 근거를 둔 여러 가지 주장들은 법적 뒷받침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논거, 반인도 범죄라든지 식민 지배라든지 하는 이 역사적 해석에 따른 것을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계약서고 이 계약서를 두 나라가 수십 년 동안 1965년 이후에 지켜온 계약서입니다. 그러면은 이 계약서의 해석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해석을 변경할 소지도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하니까. 즉, 징용공을 포함한 양쪽, 국민과 양쪽 정부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은, 상호 청구권은 양쪽이 모두 포기하기로 한다. 최종적으로 완전히 포기한다라고 여러 번 못을 박습니다. 거기에 특히 징용공을 포함한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징용공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징용공 배상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한국이 배상을 해야지 일본의 배상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대법원이 김능환 대법관이라는 분이 주심이 되어가지고 배상 판결을 내린 셈이죠.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1심, 2심도 배상, 일본 측이 배상 의무가 없다는 정상적인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파기환송을 한 사람이 김능환 주심 판사를 비롯한 네 사람이죠, 아마. 판사들이었습니다.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파기환송을 하니까 고등법원에서 징용배상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가지고 대법원에 올라왔고 대법원에 올라온 뒤부터 이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이게 만약 징용공 배상 판결이 나오면은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고 큰 국제 문제가 된다, 외교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 대책 강구하는데 무슨 사심이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나라를 걱정해서 한 건데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은 이게 죄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대책을 강구한 게 죄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양승태 또 다른 몇 분을 구속 기소 해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애국자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셈이고 이런 사단을 일으킨 법 외 판결을 내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김능환 대법관에 대해서는 언론이 책임을 추궁하지 않아요. 다만 법조인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이것은 말도 아닌 판결을 해가지고 나라를 어렵게 했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번 일은 책임이 무역 분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이 일은 책임이 일본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60%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사안을 정확하게 알면 그런 답을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이건 뭐 최근 일입니다. 지난 5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박준우 당시 정무수석입니다. 정무수석이 저간의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준우 수석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확정될 경우 한일 관계에 파장이 예상되는 취지로 보고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외교부 출신인 박 전 수석도 나서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큰 혼란이 오고 일본은 우리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포기하는 걸로 받아들이겠다니 대법원과 접촉해서 판결을 늦춰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준우 전 수석은 이런 발언을 한 경우에 대해서 일단 재판을 늦춰서 시간을 벌고 독일식으로 재단을 만들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노력해서 재판을 다소 늦추게 되면 일본도 한국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한다고 평가할 것이고 그 경우 재단 설립에 대한 협조를 끌어내기 유리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대법원을 접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총리실이 직접 대법원에 이야기하면 소문이 나니 소관부처인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다소 재판을 늦추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게 낫겠네라고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박준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정홍원 총리에게 이 문제가 중요한 것 같으니 총리님이 잘 챙겨주시라고 당부를 했고 정 총리는 내려가는 대로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외교부에서 강제징용 재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황모 전 과장도 이날 지난 5월 증인으로 나와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 제출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재판 거래에 연루됐다는 걸 알고 실무직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마음이 착잡하고 좋지 않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견서를 제출했느냐 하면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교부가 2016년 10월에 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징용공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 기업들 재산을 압류하는 극단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정부가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고 과거사 문제에서 갖고 있던 도덕적 우월성까지 잃게 될 것이라거나 국제사회가 우리를 국제적 약속을 뒤집는 나라로 볼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0년간 한일 양자관계의 근간이 되어온 협정의 해석이 뒤흔들릴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신인도 손상을 불러올 것이며 한국 기업들이 한국 투자와 비즈니스에 장애가 되고 한일 간 경제관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국제소송의 관점에 주목하여 일본 정부 또는 기업이 한일 투자보장협정 및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등 투자보장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들이 있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딱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특히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렵다라고 외교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판결을 내린 김능환, 최초의 판결을 내린 김능환, 최초의 말하자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김능환, 그리고 작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계된 대법관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3명 중에 11명이 징용공 배상 찬성 판결을 내리고 두 사람, 권순일, 조재현 두 대법관만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이 판결을 내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독립운동을 했다 해가지고 아주 보람을 느끼는지, 우리가 너무 무리를 했구나, 사법부가 외교 문제에 관한 한 자제를 해갖고 외교 문제에 관한 한 국가의 입장과 외교부의 입장을 잘 듣고 판단을 해야 된다. 판사가 만능이 아니고 하느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니다.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특히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에서 함부로 판결을 했다가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이번 사건의 교훈은 조선이 과거시험 합격자에 의해서 망쳐졌다면 대한민국은 사법시험 합격자에 의해서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잘못하는 사람 명단을 쭉 뽑으면 거의 대부분이 사법시험 합격자입니다. 지금 한참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법시험 합격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자 사법시험 합격자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사법시험 합격자입니다. 일본에서는 대법관에 외교관을 꼭 한 사람 끼운다고 그럽니다. 국제 문제에 대한 판결을 외교관 말을 듣고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교관이 재판에 의견서를 냈다, 재판에 국가의 주장을 이루었다 해가지고 이거를 범죄로 시해가지고 그걸 재판 거래로 몰아가지고 지금 벌을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참 그 오만이, 사법시험 합격자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판사가 되면 흔히 신의 대리인이라고 불립니다.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만기칠남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거기서 나온 판결문은 국어를 아는 학생이 읽어도 이건 잘못된 판단이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에 보면은 모든 청구권, 즉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인이 일본인에 대해서, 일본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인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국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이 발효되면은 완전히 없어진다 하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징용공도 포함된, 징용공 문제도 포함된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50년 이상 그것을 양쪽 나라가 다 지켜왔는데, 판사 한 사람이, 대법관 한 사람이 그게 영웅심리인지 아니면 사명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법적 문장을 다 무시해버리고 다른 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식민지, 뭐 반인도 범죄 같은 이런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징용공 배상을 해야 된다는, 일본 기업이 징용공들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을 때 한국 언론이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이렇게 하면 나라가 위험해진다라고 말한 사람을 마치 역적처럼 몰았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역적이고 누가 영웅입니까?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사법자제란 말이 있습니다. 사법자제. 사법부가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함부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게 사법자제인데, 이 경우에는
외교 문제에 관해서 사법권을 남용한 경우입니다. 사법권을 남용한 경우입니다. 남용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의인이 어떻게 13명의 대법원 중에서 초등학교 학생의 국어 실력을 가진 사람이 2사람밖에 안 되었는지, 2사람밖에, 이런 대법원이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킬 용기와 양식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를 부른 사람들이 사법시험 합격자입니다. 최근에 선언문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자유진영 변호사 모임,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 지난 11일 성명서를 냈는데, 제목이 대법원은 강제징용 판결의 숨은 이유와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정책법원이라 일컬어진다. 강제징용 사건은 국제 외교 관계가 걸려 있어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이 요구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법리 구성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가 이익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징용 배상 문제를 특별법의 제정으로 국내에서 해결해 왔음에도 이 정부와 오늘의 대법원은 굳이 일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추궁하였고, 그 결과 우리는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과 유사시의 안보 역량 저하를 눈앞에 두고 있다. 말하자면 한일 안보 협력 관계까지도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 국민은 대법원이 이러한 선택을 한 진중한 이유를 알고 싶다. 판결문에 설시된 법리적 이유 구성을 넘어 청구 인용으로 결론을 내린 숨은 이유 말이다. 엄청난 국익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민족적 자존심의 만족을 중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한일 관계의 장래에 대한 설계까지 고려한 것인지, 즉 일본 등 해양 세력을 멀리하고 대륙 세력에 접근해 가려는 나름의 생존 전략이 깔려 있는 것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 진정한 이유는 우리 국민의 생존 양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국민은 이를 알아야 한다. 대법원은 징용 배상 판결의 숨은 이유와 이 판결이 초래한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아주 점잖게 이야기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판결의 저의가 뭐냐? 민족적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한일 관계를 파탄내 가지고 대한민국을 일본, 미국 등 해양 세력으로부터 멀리해 가지고 북한, 러시아, 중국과 같은 독재 국가 쪽으로 노선을 바꾸기 위한 음모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뭐냐는 거죠. 저희가 뭐냐?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이런 말도 아닌 판결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